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3월 5일 방송된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표는 2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과 검찰이 짜고 한 일 같다고 발언하면서 수박들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누르는데 이것이 2, 3일 후에 윤석열 석방으로 덮여버립니다. 이어 3월 22일 담양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민주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2월 3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2시간도 안 돼서 다 국회로 모이고 그리고 해제 의결을 해내는 거, 저는 윤석열이 이걸 상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그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정광석화처럼 계엄 해제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초에서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당원의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담양지역 국회의원은 이계호이고 그 전이 이낙연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수박들의 난동을 모두 예상하고 있던 이재명이었고 우원식의 비상 개헌 발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원식이 개헌을 제안하자 기다렸다는 듯 김경수, 박강원, 김두관, 김종민, 전해철 등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경선 캠프 역시 비명계에게 대거 자리를 준 것 역시 실질적인 대선 캠프는 친명계로 구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재명이 싫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임기, 대통령이 되던 임기를 3년으로 네. 몰아가야 된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개헌 논쟁을 촉발시켜가지고 네. 야당 내에서도 네. 뭐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누구도 네. 다 네. 나는 이번에 3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하겠습니다. 이걸 공약으로 몰고 나가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란 세력인 국힘도 여기 얹혀 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임기 단축론자 대 네. 나는 다 하겠다 하는 아. 이재명을 해서 후보들 간에 소수로 고립화시키는 거죠. 아.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하지 않는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을 갈아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고립시키려. 소수 고립시키려고 하는 예.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미 기획된 거예요. 예, 국힘. 예, 국힘뿐만 아니라 예. 더 큰 세력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자, 그러니까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시작하여 우원식 개헌까지 참 열심히들 산 수박들인 것이고 또 이런 자들의 공작을 모두 이겨가며 진격해온 이재명이니 그야말로 최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원식 개헌 제안이 만 하루도 못 가 폭망할 만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것이며 또 과거에 머무른 민주당 당원들도 아닌 것이지요. 군대를 앞세운 윤석열 독재 정권을 비무장으로 무너뜨린 K민주주의자들이다 이겁니다. 김효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민주시민이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자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시민이 고생고생 개고생해서 윤석열을 내쫓았더니 갑자기 떼거지로 출몰해서 개헌을 마치 자기 권리인 양 요구하며 빚독촉하듯 떠드는 자들이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직을 3년으로 제한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저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다. 생각해보라. 5년짜리 대통령도 3년차가 되면 여지없이 레임덕에 걸린다. 그런데 3년짜리 임시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새 대통령을 뽑아놓고 1년만 지나면 벌써 차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말이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권력 다툼만 하다가 민심이 또다시 돌아서서 국힘당이 정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국힘당 정권이 윤석열을 사면시켜주고 심지어 무려 8년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다시 엄중히 요구한다.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지금은 오직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단죄하는 데만 집중하라. 김건희 일가의 범죄 사실을 샅샅이 밝혀서 엄히 다스리라. 나라의 기강을 세우라. 정의가 실현되면 경제는 국민이 살린다. 살맛 나는 세상이 돌아오면 시민이 활력을 되찾고 그 결과 경제가 다시 뛴다.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민주당 개헌론자들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전리품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는 못된 심보를 당장 포기하라. 민주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결국 저들의 개헌 공작 꼼수를 모두 간파하고 있는 민주당인 것인데 사태 파악 못하는 한동훈은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원 세력임을 보여줬다. 87 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한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개헌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회피하는 무책임한 호원 세력, 의회 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등의 허튼 소리를 마구 해댔습니다. 이어 말미엔 딱 한동훈스럽게도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숨어있던 비겁함으로는 구시대를 종식시킬 수 없다며 지난 내란 당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기 전 군인들을 피해 있었던 것을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가 출격했습니다. 참으로 일천한 관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원이 뭔지는 알고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호원 세력이 맞습니다. 헌법을 보호하여 지킴이라는 호원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속에 그를 비호하는 정당이니 헌법 수호라는 당연한 가치에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호원 세력을 저격한 한동훈 전 대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개헌은 호원의 반대말이 아니며 오히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헌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차를 어떻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울 수 있겠습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희박한 세력과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국민적 비판 또한 겸허히 새겨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 타령에 앞서 대국민 석고대제가 우선이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계를 출당시키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풀숲을 운운하는 사족을 달았길래 저도 여기에 보탭니다. 탄핵 국면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 형님이 사라지니까 겁도 없이 튀어나와서 헛소리를 합니까? 12.3 개엄의 밤 한 전 대표를 살린 것은 당신이 그리도 비난하고 있는 지금의 헌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12.3 내란 당일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을 본회의장으로 들여보내준 민주당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황태자였던 자이자 한덕수와 공동정부를 꾸리랬던 자가 윤석열 파면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지난 권순표의 뉴스와이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한동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 그 정치를 완전히 다 목졸라 죽이고 혼자서 전행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를 윤석열 다음으로 묻는다면 누가 될까요? 한입니까? 저는 한동훈 씨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올가놔서 잡아넣으려다가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씨 아니에요?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어거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쓰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공포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복수할까 봐. 네.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윤석열처럼 한동훈도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